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다형성이라는 것, 또 클래스라는 것, 또 상속이라는 것, 그리고 오버라이딩이라는 이것들이 결합해서 결국에 다형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전에 그 abstract 수업에서 추상 쪽 수업에서 살펴봤던 세 번째 예제,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 예제를 조금 변경하는 걸 통해서 그 예제의 내용을 조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예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았는데 그때는 아직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상태로 뒀던 거거든요. 자,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긴 예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예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쭉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를 상속받는 이 calculator deco plus와 calculator deco minus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calculator 클래스에는 추상 클래스인, 추상 메소드인 abstract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리고 abstract average, avg라고 하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추상 메소드이기 때문에 내용이 없죠. 그 다음에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 run이라는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 sum과 average를 순차적으로 호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구체적인 메소드입니다. 즉, 이 메소드가 하는 역할은 sum과 sum을 호출하고 그 다음에 average를 호출하는 것이 이 메소드의 역할인 거죠. 그 다음에 서브 클래스인 calculator deco plus와 calculator deco minus는 각각 나란히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인 sum과 average를 오버라이딩 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내용은 sum과 average에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로직이고요. 이 로직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코드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냐면 calculator deco plus의 인스턴스인 c1, 데이터 타입은 calculator deco plus죠. 자, c1 set operand 10과 20으로 줄여서 c1 run을 하면 자, 이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sum과 average가 순차적으로 실행되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리고 calculator deco minus를 run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calculator deco minus에 정의되어 있는 sum과 average의 구현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자, 이것이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제의 코드인데요. 그 코드를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 조금밖에 안 바꿨습니다. 자, 여기 변경된 부분만 살펴보면 기존의 내용과는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 자, calculator 자, 위에 있는 게 옛날 내용입니다. 예제가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져서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예전 내용인데 예전 내용에는 c1이라고 하는 요 변수가 데이터 타입이 calculator deco plus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c1이라는 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calculator입니다. 그리고 calculator는 calculator deco plus의 부모 클래스, 상위 클래스인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요 calculator deco minus라는 요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c2의 데이터 타입 역시 calculator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calculator는 역시 마찬가지로 calculator deco minus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c1이라고 하는 변수와 c2라는 변수에 각각 서로 다른 클래스를 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클래스를 담은 저 두 개의 인스턴스는 같은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run을 호출했을 때
run 내부적으로 실행될 sum과 average의 구체적인 구현은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이것이 동작하는 이 run을 실행했을 때 동작하는 것과 이 run을 실행했을 때 동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방금 살펴본 예제를 제가 또 한 번 조금 바꿔봤는데요. 어떻게 바꿨냐면 자, 우선 요 calculator demo라고 하는 클래스에 execute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execute라는 메소드는 일단 system.out.println에서 실행 결과라는 것을 화면에 출력하고요. 그리고 car이라고 하는 변수의 run을 호출하고 있는데요. 이 car이라고 하는 요것은 execute의 매개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보시는 것처럼 calculator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calculator deco plus라고 하는 이것을 C1에 담았고 그리고 C1에 left, right 값을 세팅을 했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calculator deco minus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인스턴스 C2에 left, right 값을 세팅을 한 상태에서 execute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는데 그때 인자로 C1과 C2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1과 C2는 요 execute라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의 인자로 흘러 들어가서 데이터 타입은 calculator죠. 자, calculator.run을 해서 이 각각의 메소드에 정의되어 있는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다형성이라는 이 특성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바꾸셨어야 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calculator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deco 플러스로 바꾸고요. 자기 자신의 데이터 타입을 쓰는 거죠. 마이너스로 바꿉니다. 그러면 일단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execute의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이 첫 번째 execute 첫 번째 execute의 인자인 C1 C1은 데이터 타입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일치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 두 번째 데이터 타입인 두 번째 C2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로 전달된 C2 인자는 자, calculator deco minus죠. 그런데 execute 메소드가 수용하는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calculator deco plus이기 때문에 자,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죠. 뭐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만 좋은 설계라고 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나요? 똑같은 코드가 거의 똑같은 내용, 거의가 아니다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두 개의 메소드를 정의해서 오버로딩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두 개의 클래스가 같은 부모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두 개의 클래스의 데이터 타입을 공통된 부모인 calculator로 지정을 하고 이 execute라고 하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여러분이 calculator를 받는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지만 공통된 부모를 가지고 있고 그 부모는 그 부모의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대상으로 해서 그 데이터 타입에 정의되어 있는 run을 호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 호출하는 대상인 이 칼이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바로 이것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